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오늘 공태 포럼 곧 중년 주인공으로 서는 법, 당신의 매력을 브랜딩하라, 이런 주제로 이미지 브랜딩 디자이너 송은영 교수님의 그 강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매력을 브랜딩할까요? 대단히 그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필요하죠. 오늘 제가 그 내용을 잘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 누구실까요? 어서 많이 뵌 분 같은데 바로 송은영 교수의 남편 되시는 분입니다. 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오늘 이 사모님의 오늘 그 강연인데 어떤 기분으로 오셨나요? 응원하러 오셨죠? 그럼요. 예. 당연히 와이프 강연이 힘을 좀 주고자 그럼요. 응원하러 왔고요. 아주 뭐 보기 좋은 광경입니다. 저도 이제 중년이잖아요. 그러시죠. 네, 중년 어떻게 하면 또 멋있게 살 수 있을까. 네네. 또 저희 집사람 얘기 뭐 들어도 또 듣고 싶거든요. 그런 그래요? 기분으로 왔습니다. 그 강연하실 때 자주 이렇게 같이 가시나요? 가끔 가죠. 가끔. 특히 조금 멀리 갈 때는요. 멀리 갈 때는 제가 드라이버 해주시고. 운전수 역할을 합니다. 오늘 그 사모님 생신이라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따로 한번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은영 교수의 강연이 시작됩니다. 송 교수는 방송 현장의 경험과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얼굴, 인상, 태도를 아우르는 얼굴 경영학을 개척해온 이미지 전문가입니다. 얼굴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메시지로 기업, 정치, 교육 현장과 대중 앞에서 매력과 자신감을 찾아주는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숭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의 인상과 인생을 밝혀주는 얼굴 박사 1호 송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누구세요? 그러면 이름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름 앞에 나는 어떠어떠한 누구입니다 라고 우리가 한 문장으로 나를 정의할 수 있는가? 정의할 수 있으시다면 좋겠습니다. 한 번 왔다 가는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고 나 외에 타인과 살아가죠. 가족도 타인이잖아요. 나 말고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내 가족들은 나를, 우리 아이들은 나를 어떤 엄마로 기억할까? 내가 죽고 나서도. 아니면 내 남편은 나를 어떤 아내로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나를 만나는 직장 동료나 외부의 모든, 아니면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1시간 들으시고 송은영 강사는 어떤 강사구나 라고 기억을 할까?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늘 생각하는 편입니다. KBS 아침마당에 사실 여러 번 특강을 했는데 그때마다 민망할 정도로 KBS에서 얼굴 박사 1호 화장품 모델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교수이자 작가이고 엔장너다 막 이러면서 저를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민망하긴 했지만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저는 어떤 걸 제 브랜딩으로 만들까를 고민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작가이기도 하고 사실은 KBS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스피치 강사이기도 한데 생각해보면 나 스피치로도 나가도 될 텐데 왜 얼굴 박사로? 그러나 제 경력상 가장 오래 한 35년 수많은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일을 해왔고 또 인상학자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저를 대표할 만한 그리고 가장 제가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로부터 만족을 얻었던 게 뭘까? 그 생각을 하면 얼굴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을 그럼 나의 브랜드로 만들자. 이왕 박사 논문도 그러면 저는 이미 그 전부터 브랜드를 준비를 했는 사람이에요. 2008년도에 박사 논문을 썼는데 그때부터 이미 나는 얼굴 박사로 나갈 거야. 그래서 박사 논문도 얼굴에 대한 이야기로 정의를 한 겁니다. 저는 35년 얼굴만 봐왔잖아요. 첫번은 나와요. 우리가 인상을 바꾸고 또 나만의 매력을 찾아서 브랜딩하는 것은요. 조그만 관점을 바꾸고 조금만 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조금 더 나를 좀 괜찮다라고 봐주는 시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열등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남과 비교해서 괜히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거나 이러면요 나에 대한 브랜딩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마지막에 Q&A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시고요.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세요.
두 분씩 서로 마주 보시고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고요. 자, 옆에 계신 짝꿍의 얼굴을 딱 뵙는 순간 혹시나 좋았던 기분이 확 상한다. 손 들어주세요. 다행이네요. 기분이 좋아졌다. 손 들어주세요. 이때 손 안 드시면 진짜 눈치 없고 매너 없는. 아유, 다행이다. 매너가 좋으시네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이게 농담처럼 드린 말씀이지만 농담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오늘 강의는 인문학적 강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결에 관계된 건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첫인상이 중요한 순간도 있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순간도 있어요. 하지만 초스피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때 뇌과학적으로 보면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뇌에서 지각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안전한 사람일까? 위험한 사람일까? 생존의 욕구가 먼저 작동된대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안전한 사람일까? 위험한 사람일까를 어디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얼굴이죠. 얼굴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얼굴 어때요? 안전하신가요? 안전하세요. 다행입니다. 안전해서.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저는 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누구 거죠? 제 거. 아유, 크게도 내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천만에요. 여러분은 관리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은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께 아니에요. 왜? 내 거라면 내가 봐야죠. 지금 내 얼굴은 내가 볼 수 없습니다. 맞죠? 자, 짝꿍을 바라보시면 누구 거예요? 짝꿍 거예요. 짝꿍 거. 그러니까 함부로 연출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내 얼굴은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기분을 반드시 건드려요. 그래서 아까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나빠지셨어요? 이 질문이 괜한 질문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는 굉장히 응답이 좋은 정확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기분을 전염시키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떤 기억으로 남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좀 한평생, 길면 한 100년에서 110년 정도 살아갈 텐데 그래도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그래도 내 이름 석자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 남기고 싶은지는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꽃중년이잖아요. 오늘의 그 주제가. 꽃중년은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으로 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 선한 영향력을 주고 모범이 되고 그리고 후배들에게 좋은 이야기와 근데 이야기를 많이 하면요 다 꼰대래요. 그러니까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주는 이미지로 그 다음에 하는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게 제일 저는 훌륭한 리더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회사에서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들이 직원들에게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꼰대 사장인데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 신문에 롤모델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칼럼을 쓰고 있는데 가장 좋은 건 롤모델이 되는 겁니다. 닮고 싶은 롤모델. 그것만큼 훌륭한 리더의 모습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세대를 구분했는데 0세부터 17세까지는 미성년자다. 그리고 18세부터 65세까지는 청년. 지금 청년이신 분 손 들어주세요. 만 65세입니다. 만 65세. 네. 이거 다 청년이시군요. 그 다음에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이세요. 중년이신 분들이 권대욱 회장님. 네. 이거 너무 젊으신데요? 네. 청년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80에서 99세까지가 노년이고 100세부터는 장수노년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79세까지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로 80세까지는 중년이니까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노년기에도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이 시대를 웰니스 시대라고 해요. 웰니스는 제가 구글에서 찾았더니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하며 건강과 행복의 합성어다. 그래서 이제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좀 더 매력적인 우리 꽃중년이 되면 어떨까? 꽃중년의 매력은 단순히 외적인 매력이 아니겠죠. 좀 더 지적이고 품이 있고
이러한 꽃중년이 된다면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 사람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주인공으로 살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지금 5, 60대, 70대 분들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 아이의 엄마이고 한 남자의 아내이고 또 맏며느리까지 돼서 저는 집안일도 엄청 잘합니다. 저는 제가 사실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저희 시댁은 그냥 무신론자들이 많은데 제사를 합니다. 제사 음식 뚝딱뚝딱 뚝딱하는 걸 엄청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고 주인공으로 살기 시작했고 제 남편은 몸은 엄청 건강해. 지금요 환갑이 지났는데 제 남편은 등산도 한 20, 30대 못지않게 엄청 잘하고 몸이 건강한데 다른 곳이 좀 아팠었어요. 어디가 아팠냐면 눈이 조금 안 좋은 그 병에 걸렸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다 좋아서 너무 감사한데 그때 잠시 저를 도왔어요. 당신 내가 주부될 테니 당신은 당신 뜻 펼쳐. 왜냐? 저는 강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맏며느리로 이제까지 고생했으니 내가 주부가 될게. 그리고 상담에 내가 보면서 할 테니까 당신은 마음껏 강의해. 그래서 제 남편은 정주부입니다. 정주부인데 그런데요 남의 친구 만나러 갔더니 명함을 내밀 수가 없더래요. 명함에 주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게다가 남자고. 집에서는 저를 너무 사랑해 주니까 저를 위해서 이렇게 훨씬 희생했지만 막상 밖에 나갔더니 너무 기가 죽는 거예요. 자존감이 확 하락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님이 우리 아들은 키도 크고 인물도 좋으니까 모델하면 딱이었는데 라는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시어머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시어머니의 뜻을 조금 받들어서 이루어드려야겠다. 그리고 2019년에 저희 남편을 시니어 모델 대회에 보냅니다. 거기서 상을 받고 바로 더뮤 그레이라고 하는 아저씨즈에 조금 후에 스카우트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컴플렉스였죠. 어디 가서 주부로 한다면 완전 이거는 숨기고 싶은 비밀이죠. 그래서 어디 가면 나 살림한다고 하지마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당당히 정주부를 자신의 브랜드로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고 삼성그룹 여기저기 LG 여기 광고 모델도 많이 합니다. 저 뒤에 있네요. 당신 잠깐만 일어서 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주부로 살아줘서. 그래서 지금은요 세라젬 그 다음에 여기저기 그 다음에 삼성 패션에 주부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고 지금은 저보다도 더 광고를 많이 하면 사실 광고 모델은 제가 선배예요. 2014년도에 설화수 화장품 전문가 모델 1호로 발탁이 돼서 설화수 화장품 광고 모델을 했었는데요. 2018년도에는 저 사람 덕분에 저희 가족 모두가 삼성카드 TV 광고 모델도 했었고요. 5 식구가 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활동을 하면서 너무 놀라운 거는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요 어디서 스카우트 했어요. 교육업체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교육회사에 관리, 상담 이쪽으로 팀장이 돼가지고 요즘에 월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부부라는 게 서로 계산적이지 않잖아요. 부부는 서로 할 수 있을 때 헌신적으로 하는 게 진정한 부부의 모습인데 저는 제 남편이 기가 죽고 이렇게 사는 걸 원치 않았는데 10년 동안 너무 마음고생도 많이 했어요. 가족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제 남편처럼 나는 주부로 살고 하나도 내밀 게 없어요. 이러한 단점이 내 브랜드가 될 수도 있어요. 저희 남편처럼. 그래서 이제는 내 단점과 내 모든 것들을 과감히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당당해져야 이제는 경쟁력이 생기는 시대예요.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어원이 뭔지 아세요? 나답다.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나다운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만의 매력, 나만의 강점이 뭔지,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우리는 이것을 조금 찾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지 밸런트라고 해서 하버드대 인간 성장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도 이제 연구가 끝나지 않았죠.
네, 지금도 연구가 끝나지 않았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한 80년 넘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 이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 행복의 조건에서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우리 박사님. 거기에서 화목한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을 하버드대에서, 그러니까 하버드대를 졸업한 똑똑한 사람들이나 하버드대를 졸업하지 않고 또 보스턴의 아주 그 난민가의 그 열악한 사람들이나 막상 나이 들어서 사는 거 보니까 똑똑하다고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친구들, 그러면 세 가지 인간관계인데, 가족 간의 인간관계, 그 다음에 친구와의 인간관계, 세 번째 공동체적인 인간관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사에서 이렇게 동료들과 잘 지낸다든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고객과의 관계가 좋다든지 이런 거죠. 이러한 모임이면 모임에서 관계가 좋다든지, 그래서 가족, 친구, 공동체적인 관계, 이 세 가지 관계가 화목한 사람일수록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치매에 덜 걸리고 뇌 건강도 너무 좋고 신체적인 건강도 훨씬 좋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꽃중년들이 더욱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를 아름다운 삶으로, 나다운 삶으로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화목한 사회적 관계를 많이 이루어야 돼요. 저기 뒤에 남편이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어쨌든 평생 부부, 배우자 얼굴만 보고 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관계를 많이 만들어서 함께 여행도 다니고 수다도 떨고, 수다가 뇌 건강에 그렇게 좋다는 걸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나는 혼자만 지내요 그러시는 분들은 소리 내어서 책을 읽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뇌 건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뇌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활동하고 수다 떨고, 이것이 내 행복, 웰니스 시대에 너무 중요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꽃중년으로서 능력을 갖추어야 될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미국의 경제 매거진 포춘지에서 조사한 겁니다. 이 포춘지는 정말 유명한 이 경제 매거진인데 미국에서 500대 기업을 매해 뽑아요. 우수한 기업을. 그래서 몇 해 전에 500대 기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구합니다. 당신의 리더는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까? 어떤 것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는데 첫 번째가 사람 됨됨이, 인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꽃중년에는 내 인격은 어떤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을 줄 알고 약속을 잘 지키고 배려할 줄 아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 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제가 스피치 가기도 하지만 말만 잘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능력 아니에요. 목소리 좋고 발음 좋고 이렇다고 말을 잘하나요? 소통을 잘하나요? 아니에요. 목소리가 좀 덜 좋고 발음이 좀 허물어져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경청할 줄 알고 남의 감정을 잘 헤아릴 줄 아는 바로 감성지능이 중요합니다. 감성지능은 작년 올해 미국에서 매해 열리는 세계 기업 교육 박람회에서 리더들이 꼭 갖추어야 될 능력 1위입니다. 1위. 그러니까 정서지능을 우리가 갖추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당신의 사장님은, 또 당신의 상사는 어떤 능력을 갖추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인간관계 능력을 갖추면 좋겠대요. 그래서 우리 관계 능력이 결국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동시에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요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요 소통을 잘하려면 내 감정과 내 뜻을 표현을 잘해야 돼요. 그죠? 소통을 잘하려면 표현을 잘해야 돼요.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기 표현이다. 그리고 현대의 경영,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고 조그만 회사나 모임도 마찬가지인데, 현대 경영이나 관리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표현을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피터 드러커죠. 자, 나를 브랜딩할 때 제일 중요한 것, 김치와 돼지고기와 두부라고 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걸 가지고 요리를 하겠죠. 근데 엉뚱하게 소고기 미역국을 끓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체성을 모른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나만의 전문성, 나만의 어떤 장점을 발굴하셔야 됩니다. 그거 뭐냐면 이 가지고 있는 김치와 돼지고기와 두부를 가지고 찌개를 만들 것인가, 보쌈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메뉴를 만들 것인가, 나는 이걸 가지고 조합을 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전문성이죠. 그래서 나는 직업도 없고요, 살림만 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주부지만 주부이기 때문에 만능 아닐까요? 그 중에서도 정말 나는 어느 부분에 뭘 잘할 수 있다는 게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허은수 선생님은요, 동화 작가셨어요. 동화 작가셨는데 글을 잘 쓰죠. 그런데 이제 모델로, 시니어 모델로 나오셔가지고 암만 인스타를 해도 팔로워가 안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로워가 안 느니까 너무 속상해서 그냥 자기를 막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막 속상하다 이렇게 해서도 팔로워가 안 느냐 그러는데 그것이 터진 거예요. 뭐예요? 진정성.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마음을 진정성 있게 표현했더니 그게 먹히는 거죠. 지금 몇만이 되셔가지고요, 돈 엄청 벌어요. 막 광고가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뭔가 남과 차별된 자기만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왜 남과 다 차별되느냐? 다 다르게 생겼고 다 다른 능력과 성격을 가졌거든요. 나를 있는 그대로 만약 보인다면 우리는 다 차별화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죠. 우리가 매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질문 드립니다. 1번, 2번, 3번 서 중에 몇 번 선이 더 길어 보이세요? 2번이죠. 이때 같아요 그러시면 진짜 얄미워요. 자, 2번이 가장 길어 보이십니다. 다음이요. 자, 물론 이게 같은 선이긴 해요. 지금 같은 선이죠. 같은 선인데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위만 보면 분명히 2번이 가장 길어 보이고 1번이 가장 짧아 보일 겁니다. 바로 이게 오늘 제 강의의 핵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제대로 분석하고 파악을 해서 어떻게 나를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내 진가가 달라지고 경쟁력과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이거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인상학으로 이걸 풀려고 해요. 인상의 세 가지 요소라고 하면 물론 세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두 표현화해서 오감으로 남들에게 전해지는 모든 게 다 인상이에요. 그런데 굳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가 얼굴 인상입니다. 다음. 자, 얼굴 인상은 뭐가 있느냐? 골상. 얼굴형이 다 다르고 콧대가 다 다르죠. 이건 골상이고, 그 다음에 피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잖아요. 이제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여성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아름다우신 젊은 때는요, 이목구비도 예쁘고 뭐 다 그러면 좋지만 60대가 딱 접어드는 순간 이목구비 예쁘고 안 예쁘고 점점점 흐려요. 피부가 중요해요. 피부가. 그리고 인상학에서 피부의 중요성을 엄청 얘기합니다. 인상에서 생김새보다 피부가 맑고 깨끗하고 특히 탄력, 더군다나 여기 관골근이라고 하는데, 자, 짝꿍의 관골근 봐주세요. 여기가 반짝반짝 빛나고 달걀 삶은 거 있잖아요. 벗겨놓은 것처럼 여기가 펄럭 나왔어요. 예, 오, 나오셨다. 너무 좋으세요. 예, 바로 이거예요. 이 얼굴 너무 좋은 얼굴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반짝반짝 윤기가 나면 인상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자존심과 위상, 체면, 사회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활동하시는 사람이, 즉 활동하는 사람은 여기 무너지면 하는 일이 안 됩니다. 이건 인상학에서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가 볼록 나오고 깨끗할수록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위상이 산다. 즉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술술 풀리는 복이 오는 얼굴의 첫 번째가 깨끗한 피부에다가 여기에 탄력이에요. 자, 오른손 올려주세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손가락 접으시면서 따라해주세요. 눈썹, 볼, 입꼬리. 이 세 군데를 올리셔야 돼요. 다 같이 올리시면서 저를 따라해주시고 5초 유지하십니다. 셋, 넷, 다섯. 예, 됐습니다. 5초 지났더니 여기가 뻐근하다? 반성하셔야 돼요. 반드시 웃을 때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여기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얼굴 근육과 뇌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해도 여러분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그런 얼굴이 될 수 있고, 혹시 나는 피부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 피부 좋아지는 걸 빨리 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그래서 저는 피부에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굴 박사이기도 하고 제 피부 괜찮죠? 맨머리 한가운데 괜찮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인데 생김새 성형수술보다도 더 중요한 건 피부 관리고 60대가 되면은요 피부만 예쁘면 다 예쁘대. 왜냐 이목구비는 이제 다 무너질 대로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언상인데요. 얼굴만 예쁘면 뭐예요? 입만 열면 확 깨는데 그 사람 인기 좋아요? 우리가 얼굴만 예쁘고 잘생겼다고 인기 좋지 않아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입만 열면 계속 듣고 싶어.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고 정서지능이 뛰어나고 가끔은 유머 감각도 있고 이런 꽃중년이라면 어때요? 환영받죠. 꽃대 소리 듣기 시작하면요 오라는 데 없어요. 외로워져요. 노년이 외로워져요. 그럼 어떡해요? 젊은 친구들의 말을 잘 듣고 그랬어? 모르면 물어보세요. 이제 이 시대는 중년들이 젊은 세대를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 배워야 되는 시대예요. 초역전의 시대. 왜? IT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AI 이거 젊은 친구들이 더 잘해요. 그러면 저도 제 자식들한테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목소리와 말투도 그래 나 예전에 말이야 라떼 말이야 그럼 바로 꼰대. 그래서 꼰대가 되지 않는 방법은 잘 들어주고 그래? 이렇게만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공감을 하려면 여러분 딱 한 가지 화법이 있어요. 따라해 주세요. 앵무새 화법. 앵무새가 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 빨리 오려고 하니까요 밥을 못 먹었어요. 밥을 못 드셨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때까지 굳이 구조절을 안 해도 돼요. 마지막만 하면 돼요. 아셨죠? 제가요 오늘 생일인데요 축하받아서 너무 기뻐요. 축하해요. 사실 진짜 제 생일이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축하의 박수 듣고 싶어서 전략적으로 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꽁대 프로그램과 함께해서. 그래서 목소리, 말투,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인데 말투에 따라서 달라지죠. 잘한다. 아이고, 얼마나 칭찬으로 듣겠어요. 잘한다. 똑같은 말인데, 그죠? 옆에서 어떤 말투를 하느냐가 이렇게 달라요. 자, 그런데 자세와 옷차림에서 저희 남편이 꼭 모델이라서가 아니라 저희 남편은요 뭘 하냐면 이거 여러분 꼭 알려드릴게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 벽이 있다면 여기 턱이 있긴 하지만 발 뒤꿈치, 엉덩이, 등, 뒤통수 대고 쫙 이 천장에서 내 정수리를 누가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기립근과 모든 몸에 힘을 주고 쫙 서세요. 그러면 5분만 서도 여러분 식은땀 납니다. 저희 남편은 10분을 하는데 모델들의 훈련법인데요. 이게 건강한 몸, 젊은 몸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척추가 휘기 시작하면 기름기니 휘기 시작하면 뒤에서는 벌써 나이가 보여요. 저는 잠실에 사니까 석촌호수를 남편과 자주 돌거든요. 돌다 보면 남편은 옆에서 척추 세우고 턱 붕기고 막 이래요. 저한테 훈련 저는 딱 이렇게 하죠. 그런데 가다 보면 뒤에서 저분은 70대구나 저분은 80대구나 뒷모습만 보고 느끼죠. 여러분 얼굴만 젊다고 젊은 게 아니에요. 몸이 젊어져야 돼요. 그러면 바른 자세와 바른 걸음걸이. 그래서 외국인들 중에 얼굴은 차글차글 주름이 있는데 너무 젊어 보이는 이유가 청바지 입고 자세가 바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도 꽃중년이 주인공으로 사는데 멋있게 늙어야죠. 그쵸? 우리가 멋있는 꽃중년이 되면 이름만 꽃중년이 아니라 얼굴만 이렇게 예쁜 꽃중년이 아니라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아서 나는 어떠한 누구입니다라고 나답게 나를 소개할 수 있고 그리고 이왕이면 매너 있고 이왕이면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가 여러분 바디가요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몸이 당당하게 섰을 때 내 마음도 서더라고요. 그리고 거울을 딱 봤는데 어느 날 아침에 내가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푸석푸석하고 얼굴이 부었고 오늘따라 또 우리 여성분들 눈썹이 짝짝이로 자꾸 되는 날 있잖아요. 그런 날 나가고 싶으세요? 아니죠. 경험 다 있으시죠. 그런데 또 어떤 날은 또 사우나 탁 갔다 왔더니 왜 이렇게 또 화장이 잘 먹어요? 피부가 윤기 있고 오늘따라 드라이를 했는데 너무 져야 돼. 그런 날 하필 일요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언니한테 전화하기 나는 언니 나 있잖아. 오늘 점심 쏠게. 나와. 막 이렇게 되죠. 왜요? 여성의 얼굴은 자존감이거든요.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남자는 마음으로 늙고 여자는 얼굴로 늙는다. 자, 그래서 여기 여성분 남성분 다 계시고 특히 우리 뒤에 계신 부부 같으신데요. 부부신가요? 아니에요. 부부 같으신데요. 우리 사장님은 사모님께 매일매일 아무리 밖에서 예쁜 여자 만나도 다 있고 아무리 봐도 당신이 가장 예뻐 요 말씀을 해주시면 평생이 그냥 편안하십니다. 그동안 지은 죄 모두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아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는 사장님께 멋있다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런 거 있죠. 기 살려주는 거. 아유, 그래도 당신이니까 이 정도 했지. 당신 안 죽었다 역시 아직도. 남자들은요 칭찬이 보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들은 칭찬해주고 그냥 성과와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당신이니까 했어. 당신이 최고야. 이 말이 제일 중요하고 남자들은 여성에게 뭐니 해도 당신만큼 이쁜 사람 이상 암만 눈 비벼봐도 없긴 왜 없겠어요. 그쵸? 하지만 우린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게 부부가 서로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까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는 보여요. 자, 증명해 드릴까요? 옆에 계신 분 성격 어때 보세요. 성격. 마음씨. 아이고. 여러분 소셜 스킬이 여기서 나옵니다. 매너가 여기서 나옵니다. 따라해 주세요. 성공하고 싶다면 한 번 더 행복하고 싶다면 다른 말을 하지 말고 듣고 싶은 말을 하자. 옆에 계신 분 마음씨 어때 보이세요? 그래 이렇게 하지. 지금 아까는 막 째려보셨어요. 막 이렇게 뜯어보셨어. 다시 한 번만 성격 어때 보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인상을 좋게 하고 나만의 매력을 만들어가는 건요 먼데 있지 않아요. 바로 이런 사소한 것에서 내가 상대방 입장에서 즉 정서지능이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까?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은 기분이에요. 기분이 나쁘면요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기분이 좋으면 내가 조금 고생돼도 해주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따라하십시다. 기분 좋은 사람이 되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상은 보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가짐이 마음가짐이다.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셔서 인사를 하실 때 이렇게 악수도 잘하시고 인사도 좀 잘 하시는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악수 제대로 하세요? 한번 옆에 짝꿍과 한번 악수 한번 해보세요. 인사는 잘하실 것 같고. 두 분이 악수 한번. 아이고 악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해보세요. 아이고 다들 가관이십니다. 네. 이러면서 악수 잘하신대. 안 되죠. 자 인사는 잘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미리 선을 보여드리면 품격 있는 인사가 있고 그냥 보통 인사가 있을 거예요. 자 품격 있는 인사는 딱 돌아서서 마주보죠. 그러면 상체 일자가 이게 체상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요 오늘 여기에서 다 끝나도 돼요. 더 이상 안 넘겨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일자 목만 살짝 숙이고 척추가 그냥 요게 아니라 어떤 때 우리는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러잖아요. 이게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아주 급할 때는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실 때는 조금 더 숙여서 숙인 상태에서 잠깐 멈췄다 올라오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악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사를 하실 때 대부분 고개를 거의 까딱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앉으신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상체가 골반이 꺾이는 거예요. 골반. 그래서 멈추신 상태에서 잠깐 멈췄다가 올라오시면 그야말로 이게 깍듯하고 상대방에게 굉장히 정중함을 표현하는 정말 품격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내가 대우받는 느낌이 드는 기분 좋은 인사예요. 그럼 그런 인사를 하시는 분은 겸손해 보일까요? 싸가지 없어 보일까요? 겸손해 보여요. 자, 이제부터 짝꿍과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악수를 하시는데 자, 오른손 올려주세요. 제 강의는 거의 실습이 많습니다.
저는 교육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습을 해야 여러분들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귀찮아도 해주세요. 자, 손가락 4개 붙이시고 엄지를 벌리십니다. 자, 이렇게 딱 하면요, 딱딱해요. 그래서 살짝 요 정도로 이렇게 해서 내미는 거예요. 엄지를 벌리신 상태에서. 자, 어디에 닿아야 되느냐, 지금 요렇게 해서 여기만 잡아라 하고 요렇게 내미시는 분이 계신데 굉장한 결례죠. 요렇게 벌리셔서 깊게 잡으세요. 팍 찌르시면 안 되고 깊게 잡으시고, 자, 잡는 힘의 세기는 어느 정도? 부드럽게 힘있게, 중간 정도. 그렇다고 트로트처럼 도발적인 악수는 아니에요. 네, 힘있게 반갑습니다, 잘 지내보아요 라는 그런 의미.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보아요, 예, 잘 지내봅시다, 앞으로 잘 봅시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마음이 어느 정도 표현돼야 돼요. 그러면 힘을 안 주잖아요. 너무 부드럽기만 하면요, 이 사람 별로 자신감이 없네, 나 만나서 별로 안 반갑나 보네, 별로 그냥 나랑 뜨뜻미지근하구나, 나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중간적으로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어디를 봐야 되죠? 이것도 다 아시긴 아시는데 왜 손만 보셨어요? 네, 그래서 상체를 숙이고 고개는 드는 거예요. 이거는요, 대통령들만 하는 악수예요. 상체는 숙이고 고개는 들고 반갑습니다 하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서로 흔들어 주세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저를 보세요. 조금 더 잡으시고, 조금 더 잡으시고. 너무 세요. 좀 잡아야 돼.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러분 상체는 숙이고 얼굴은 들어서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요게 자꾸 안 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악수를 건네는 순서 혹시 아세요? 누가 건네야 될까요? 먼저? 윗사람, 상사가, 그리고 서양에서는 여자가,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여자 남자 평등합니다. 그래서 상사나 그리고 윗사람이, 이런 분들이 먼저 손을 내미시는 건 순서다. 그 다음에 윗사람이 내밀 때 나의 한국에만 있는 악수인데 두 손 악수. 왼손은 남자분들은 보통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남성분들도 3개 다 하셔도 돼요. 여성분들은 보통 이렇게 하기보다는 팔꿈치나 손목에 왼손을 갖다 대시는데, 이렇게 또 갖다 대시면 보기가 싫잖아요. 그냥 손가락 5개 모아서 살짝 갖다 대시면 됩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두 손 악수로 또 해볼게요. 실습이 중요합니다. 네. 네. 자, 좀 더 깊게 잡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이제는 확실히 아셨죠? 명함은 내 입장에서 내 이름이 거꾸로 보이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 입장에, 오늘도 제가 어디 가서 했는데 명함을요, 거꾸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좋아요. 거꾸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면접관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지금 거기에 보면요, 스마일 파워 있어요. 스마일 파워로 싹 넘겨주세요. 뒤로. 그렇지. 스마일 파워로 딱 넘겨주세요. 이거는 자,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스마일 파워, 오늘 제가 꼭 여러분들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다 읽어보실까요? 내가 보낸, 시작. 내가 보낸 미소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고 상대방이 느끼는 행복은 옆에서 다시 내게 돌아오는 내 인생을 바꾸고. 네. 자,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보면 웃어야 된다. 우리 숙제처럼 들어왔잖아요. 그쵸? 아이고, 동네 어른 만나면 인사 잘 드리고, 선생님 만나면 인사 잘해라, 친구들 보면 웃으면서 인사하고, 우리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까지는 우리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해 왔어요. 승무원들이 왜 정신과 치료를 받는지 아세요? 감정노동 때문에. 이건 뭐냐면, 감정노동은 내가 하는 행동과 내 마음이 일치되지 않았을 때 감정노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상대방에게 하는 미소, 친절, 서비스가 나를 위한 거라 생각하면 감정노동이 안 일어날 텐데, 승객을 위한다 생각하니까 감정노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역을 보면 케네디가 닉슨을 이기고 역전승을 거두었을 때 미국 정치 전문가들이 케네디가 이긴 승리의 원인을 케네디의 하버드대 나온 것도 아니고 말 잘한 것도 아니고, 사실 닉슨은 말을 더 잘하거든요. 근데 왜 케네디가 이겼느냐? 케네디의 스마일 파워가 승리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소 하나가요, 정말 우리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미소는요, 겸손해 보이고요. 미소는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따뜻하게 보이게 하는 마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미소 하나만으로 말보다 더 많은 좋은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됐을 때 말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살짝 웃어만 줘도 자식들은 오히려 더 소통이 잘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말을 줄이고. 저는 청소년 지도학을 전공했고 교육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부모 강의도 많이 하거든요. 부모들이 문제예요. 너무 오버해서 말을 많이 해서 관계를 망칩니다. 이럴 때 그냥 표정으로 말을 하라고 저는 해요. 말을 많이 줄여라. 오히려 표정으로만 말을 하고 꼭 필요한 말만 해라 라고 저는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내가 보낸 미소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죠. 여러분들 짝꿍이 나한테 웃어주면 좋죠. 나한테 째려봐봐요. 갑자기 왜 째려봐? 이거 싸움나요? 한번 째려봐 보실래요? 그러면요 싸움나요? 근데 웃어주면 여러분 너무 기분 좋아져요. 그러니까 얼굴은 전염됩니다. 전염. 제가 초반에 얼굴 박사 했는데 저는 저희 친정어머니 덕분에 얼굴 박사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친정어머니 별명이 방실이에요. 방실이 여사님. 늘 웃으세요. 지금도 전화하면 제가 얼굴 표정이 안 봐도 비디오예요. 사랑하는 우리 딸! 막 이렇게 하고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데 그런 분의 얼굴은 뻔하죠. 눈도 없고 지금 팔순이신 엄마의 얼굴 여기가 저보다도 더 팽팽해요. 너무 좋으신 얼굴인데 이렇게 팽팽. 선생님 얼굴 진짜 좋으시다. 인상이. 그래서 내가 보낸 미소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죠. 네, 이거 맞나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상대방이 기분이 좋고 행복해진 그 복이 몇 배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떼굴떼굴 굴러서 누구한테 온대요? 나한테 돼요. 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따라해주세요. 나를 위해. 내가 먼저. 여러분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요. 좋은 인상, 매력,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는 나부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틀어졌을 때 제가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그런 게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을 항상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뒤에서 저를 끌어당기려고 하고 모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럴만도 해요. 저는 학력도 좋지 못하고 좋은 배경도 없었고 백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저만의 매력으로 성공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스승님을 만나고 제가 굉장히 좋은 인상을 느꼈대요. 선하고 성실하고 열정적일 것 같다라는 거 느껴서 저를 무조건적으로 돈도 안 받고 다른 분들은 500만 원씩 받는 걸 저 한 푼도 안 받고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워낙 잘 나가는 분이니까 그분이 바쁜데 이제 못 가잖아요, 강의를. 그럼 제가 가는 거예요. 대신 거기 가서 또 제가 또 감이력은 좀 있거든요. 거기서 홈런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희 스승님 안 부르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되게 곤란해졌죠, 입장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2007년도부터 TV 특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계속 TV 특강을 보고 연락이 와서 사람들이 다 놀래요, 지금 저한테. 우리 제자들이. 교수님은 제가 숭실대 경영대학원 이미지경영학과 교수로 있거든요. 매주 토요일날만 하는데 저희 학과의 유명한 아나운서에서부터 그 다음에 헤어 디자이너에서부터 메이크업 아티스트부터 그 다음에 일반 주부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거기에서 지난 토요일날 수업 딱 끝나고 제자가 와가지고 교수님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세요? 교수님은 사업자 등록증도 안 내시고 이렇게 많이 바삐 불려다니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운이 좋았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미지 메이킹의 가장 큰 수혜자가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제가 체험하고 몸소 제 인상이 처음 듣기 좋았을까요? 우리 남편 눈 아팠을 때 제가 좋았겠어요? 사는 대로 생겨요, 인상은. 그때 어두웠겠죠, 조금. 그래서 우리 교수님은,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송 교수는 옛날 과거 사진 20년 전에 막 사진 찍어서 이때 봐요. 얼마나 촌스럽고 우울했는지. 지금이 훨씬 젊고 예뻐졌대요. 그래서 여러분, 신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내가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훨씬 젊고 매력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매력자본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매력자본은 캐서린 하킨 교수의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은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을 지배하는 조용한 권력인데 이게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유머 감각이나 소통 능력이나 매너나 옷 입는 거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이가 들어도 훨씬 더 자기 매력을 키워갈 수 있다. 나이가 들어도 그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매력을 얼마든지 길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매력은 우리가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륜이 좀 있는 나이니까 꽃중년이 되면 이제 우리가 79세까지는 중년이거든요.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노년기 80대 90대가 돼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매력을요 저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석 교수님은요 사실 저랑 친해요. 교수님 댁에도 놀러 많이 갔습니다. 교수님은요 하늘을 좋아하세요. 지금도 106세신데 2층에 창문을 통유리로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송 교수 내가 이 창문을 왜 이렇게 크게 해놓은 줄 알아?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늘을 보려고 그랬어? 매일매일 달라 보이는 하늘이 난 그렇게 멋있어? 예술작품이야? 이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정년기 최고로 좋은 전성기가 몇 세부터 몇 세인지 혹시 들으신 분 계세요? 60세에서부터 75세. 근데 76세 때 92세 된 당시 자신의 스승님이셨고 그리고 선배 교수인 정혜인 교수님을 모시고 학술대회에 갔다 오는데 이제 운전을 직접 김형석 교수님이 하신 거죠. 그 옆에 정혜인 교수님이 92세 된 정혜인 교수님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한참 운전하는데 질문을 하시더래요. 김 교수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네 교수님 저 원래 76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무 말씀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창문을 쭉 한참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참 좋은데요.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모님이 뇌졸 쪽으로 쓰러지셔서 이게 대소변을 가리실 때니까 하나도 좋지 않았대요. 삶이 행복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100세 때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꽤 오래전에 말씀하신 건데 그런데 송 교수 있잖아. 내가 지금 100세가 되어 보니까 76이라는 나이는 좋아도 너무 좋은 때였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송 교수는 얼마나 좋은 때냐 이거죠. 저보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붙잡고 다 따라해주세요. 저 얼굴 보면서 저를 따라해주세요. 선생님 참 좋은 때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이 가장 좋은 때 맞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요 인간관계에서 막 모함을 받을 때 저희 김영석 교수님이 저희 상담자예요. 교수님 있잖아요. 교수님은요 막 모함 받거나 배신 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웃으시다가 시간이 흐르면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친정어머니도 저희 상담가예요. 제가 이러이러해서 정말 사람들 정말 못된 사람들 너무 많고 정말 싫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했더니 엄마가 저한테 그러세요. 방식이 여사님이 은영아 네 입안에 혀도 네가 씹을 때 있지 않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남이 다 내 입맛에 맞겠냐? 당연히 안 맞지. 그러면서 여러분 인간관계는 잘잘못을 따지면 안 된대요. 누가 먼저?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여러분 따라해주세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뀐다. 만고의 진리죠. 여러분 내가 바뀌면 다 바뀌어요. 그런데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무리 잘잘못을 저도요 막 사과 기다렸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실수했거든요. 죽어도 사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냥 선물 하나 했어요. 그랬더니 더 반겨주면서 더 잘해줘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항상 누가 먼저? 내가 먼저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 계속 눌러주세요. 처음 만났을 때 상대의 어디를 봅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계속 눌러주세요. 했더니 얼굴 전체, 눈 또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PPT 눌러주세요. 네. 어디서 눌러주고 있을까? 여기 있었군요. 네. 제가 얼굴은 영혼의 통로예요. 가장 먼저 많이 보는 게 아까 얼굴이었죠. 얼굴 전체, 눈. 그러면 민족의 얼할 때 얼자는 영혼, 정신, 너 이런 뜻이거든요. 굴은 동굴할 때 굴이에요. 통로, 영혼의
통로다. 그래서 마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옆에 짝꿍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이분이 얼굴은요 이력서거든요.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의 성적표이기도 합니다. 100점 만점 중에 짝꿍의 성적 몇 점 주시겠어요? 그렇죠. 하셔야죠. 인간관계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100점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두 번만 더 눌러주시면, 자, 우리가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내 얼굴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분증이고, 그리고 얼굴과 근육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건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전 세계 흑인, 백인, 화미종 할 거 없이 그 움직이는 근육은 똑같아요. 분명히 우리는 다 다르게 생겼죠. 그런데 전 세계인이 느끼는 인상은 비슷하게 거의 똑같아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겁니다. 아니, 다 다르게 생겼으면 인상도 다 다른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르게 생겼는데 긍정적이고 좋은 인상, 후덕한 인상, 나쁜 인상이 느끼는 게 전 세계인이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잘생기고 예뻐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좋은 인상을 가질 것인가. 이게 더 우리 인간의, 어쩌면 우리 꽃중년의 과제가 아닐까. 그러면 우리가 다음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인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자, 근데 그 전에 좋은 인상을 알려면 요게 필요해요. 나의 가치는 얼마인지 알고 가겠습니다. 자, 미국에 와이어드 저널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거기에서 2003년에 굉장히 재미있는 뉴스거리를 내놓습니다. 미국의 의사협회에서 이렇게 보시면 한 번만 더 540억 원? 자, 우리 인간의 몸을 만약에 장기를 이식해서 판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실제로 팔진 않겠지만 당시에 의사들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밀매가 아닌 정상적인 가격으로 병원에서 장기 이식을 한다고 치고 가격을 매긴 거예요. 4,500만 달러. 당시 돈으로 540억 원입니다. 지금 돈으로는 600억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옆에 계신 분 600억 원짜리 귀하게 바라보세요. 600억 원짜리예요. 자, 그런데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족분들 중에 600억 원을 드린 다음에 파실 분 계세요? 계시죠? 한 분. 제가 K대학교 남자분들만 계신 데 갔더니 사모님 5억 원만 줘도 파신대요. 그런데요, 남자들이 제가 불쌍하다고 느꼈어요. Y대학교 여성 최고의 과정에 갔더니 내 남편 1,000만 해주세요. 돈 필요 없어요. 왜냐? 여성 최고의 과정이니까 돈은 엄청 버는 여성 CEO들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여성들이 좀 세다, 남자분보다. 그런데 자제분들 중에 여러분들 600억 원을 드린다고 파시겠어요? 아니죠. 저도 안 팔아요. 자,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안 팔아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 부모님께 그런 존재라는 건 왜 생각을 못할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부모님께 600억 원을 드린다고 해도 안 파실 분들이세요. 얼마나 귀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네, 남과 비교해요. 제가 설화사상품 광고 모델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저희 남편이 운전해가지고 연천에 있는 스튜디오에 갔거든요. 근데 그때 저한테 메이크업 해주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절대 해서는 안 된 말을 합니다. 저는 2,000만 원 받았거든요, 광고료를. 그런데 2,000만 원이 아니라,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 설화수인데 200만 원만 줘도 저는 하겠는데 2,000만 원을 준대요. 얼마나 감사해서 룰루랄라 하고 갔어요. 내가 진짜 인생에 무슨 곡에 이렇게 설화사성 광고 모델하고 돈도 이렇게 많이 받지 않은데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와가지고 막 메이크업 하다가 교수님 일주일 전에요 고세훈씨가 여기 와서 아이오페 찍었어요. 그래요. 어머 너무 좋으셨겠다. 내가 메이크업 했어요. 그래요. 너무 잘하십니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요 고세훈씨는요 모델료가 5억 원인 거 아세요? 그 순간 갑자기 2,000만 원 받고 좋았던 제가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갑자기 기가 푹 죽고 좋았던 기분이 확 사그러들면서 안 좋은 감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뭐야,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버려요. 그때 참 묘한 감정을 느끼면서 이래서 얼굴 박사로서 정말 잘 강의하라고 이런 경험을 주셨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얼굴만 보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우리는 이미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지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름답다의 어원이 뭐라고요? 나답다. 나답게 살아야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들이 나를 기죽여요? 아니면 스스로 비교해서 기죽어요?
스스로 기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잘하면 되는 존재였던 거예요. 나만 나한테 잘하면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만약에 누가요, 우리 식구, 우리 형제, 내 친구를 욕하면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근데 왜 나를 놓고 그러냐고. 남들이 내 가족, 내 친구를 뭐 막 욕하고 뭐 비방하면 화내면서 왜 스스로 자기를 기죽이느냐는 거죠. 따라하실까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기죽을 인간이 아니다. 네. 코코 샤넬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코코 샤넬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나다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같아요. 한번 읽어주세요. 아름다움이란. 시작. 아름다움이란 당신이 자신을 가져다니기로 결심할 때부터 시작을. 네, 여기까지만. 그리고 저는요, 매일 아침에 하고 시작을 하는데, 큐티하고 기도를 하고 나서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박스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한다. 자, 송은영이다. 이 박스 안에 여러분 성함을 넣고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이거요, 처음에 쑥스러워가지고 못하세요.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걸 못하세요. 근데 한번 해보시기 시작하잖아요.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됩니다. 저는 말의 힘을 엄청 믿는 사람인데요.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한다. 나는 누구누구다. 자, 이제부터 시작.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한다. 나는 김선이다. 아이고, 이름만 약하게 부르시네. 한 번만 이름을 더 크게. 시작.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한다. 나는 송은영이다. 이렇게. 어때요?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한 번도 나에게 이런 말 안 해보셨죠? 자제분들은 예쁘다 키우셨는데, 정작 나는 내가 나에게 좋다고, 나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못 해줬는데, 이제 그동안 여성분들은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남성분들은 처자식을 위해서 너무너무 고생해 오셨으니까, 이제부터는 꽃중년, 나답게 사는 방법, 주인공으로 사는 방법은 나를 먼저 사랑하시면서 나에게도 좀 대화를 해주시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송은영입니다. 저처럼 만나는 사람의 인상과 인생을 밝혀주는 얼굴과 사이로 송은영입니다. 라는 하나의 문장으로 나를 정의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내가 어디 교육 들었는데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 나는 짝짝 내가 짝짝 정말 좋아. 그 다음에 네 글자, 그 다음에 여덟. 아시겠죠? 자, 시작.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KBS 여유만만에서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조 교수님하고 탁석산 철학자님하고 끌리는 인상에 대해서 어떤 1시간짜리 토크 프로그램을 녹화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곽금조 교수님이 심리학자잖아요. 그런데 우리 뇌에서 호감가는 인상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어떤 한 부위가 쾌감을 느낀대요. 자, 이 장면 다 나올 때까지 눌러주세요. 1, 2, 3, 4 나올 때까지. 그래서 첫 번째 호감가는 인상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눌러주세요. 자, 쾌감을 느끼는데, 그 다음에 선물을 받을 때 다음 다 눌러주세요. 선물을 받았을 때, 맛있는 걸 먹을 때, 그 다음에 칭찬을 들을 때 똑같이 같은 부위가 쾌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좋은 인상은 선물과 같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왼쪽 이목에 조금 올리시는데 방법은 왼쪽 볼근육을 수축하시면 돼요. 그치. 윙크 자꾸 하시고. 아니, 안녕하세요. 너무 좋으시고, 언니 이따 가. 권대호 회장님 만점. 여기도 지나가고, 안녕하세요. 저기 우리 회장님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입꼬리가 귀에 붙으세요. 아니, 사장님, 제가 컨설팅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어요. 사모님 해도 되죠? 네, 일단은 아까보다 더 인상이 좋으시고 눈이 좀 차가우세요.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계속 저를 째려보고 계신 거 아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눈썹을 올렸다 내리면서 인사하시면 정말 좋아지십니다. 그래서 눈썹을 올렸다 내리시고 안경도 살짝 둥근 안경대로 위쪽에 일자보다는 약간 둥근 안경대로 착용하시면 너무 좋아요. 아니, 뭐 사모님 업고 다니셔야겠어요. 사모님 인상이
너무너무 좋으시고 피부도 좋으시고 볼이 따닥따닥 붙으셔서 사모님 업어달라고 하세요. 아셨죠? 우리 사모님은 전체적으로 머리를 자르신 건 좋은데 그냥 삐치는 머리가 아니라 약간 부드럽게 우리 옆에 계신 사모님처럼 살짝 그 둥글둥글 반 C컬 있죠? 그 정도 넣으시면 훨씬 더 예쁘실 거예요. 너무 좋은 얼굴 갖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시고 피부도 좋으시고 고급스러우시고 다 좋아요. 헤어스타일 이런 것도 너무 좋으시고 지금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 표정만 조금 더 밝히고 이거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여러분 표정 평가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개 알려드릴게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위치아를 보이면서 웃으시거나 인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두 번째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 좋죠. 아래치아 보이면 안 좋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 좋죠. 그래서 위치아만 보이고 웃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운동이 하나 있어요. 아래 입술을 입 안으로 넣으세요. 그 상태에서 위치아로 아래 입술을 깨물면서 이거예요. 자, 복습합니다. 어쩌지? 하셔야 꽃중년의 품격과 그 다음에 만났을 때 기분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어요. 꽃중년이 되면 오로지 피부와 표정만 생각하시고 헤어스타일, 안경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뜯어고치는 거 좀 생각해 보세요. 이상으로 송은영 박사의 당신의 매력을 브랜딩하라 꽃중년 주인공으로 사는 법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오늘의 행사를 주관하시고 늘 컨텐츠를 회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달빛 박지승님의 멘트 그리고 송은영 박사 내외분의 미니 인터뷰 보내드리면서 군대역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이 정말 우리 송은영 교수님 같은 분을 모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꽃대표의 풍경인 것 같고요.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2달에 한 번씩 국제포럼 열리고 있고요. 오늘이 이제 14번째고 11월 달 이제 올해 마지막 국제포럼이에요. 지금 또 엄청난 분을 모시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제포럼이 열리지 않는 달에는 라이프 디자인 특강을 지금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 미래교육연구소에 이제 서울대에서 그 한국사를 전공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인생 설계,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계획과 역사의 지혜, 인문학을 또 접목시켜서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안정훈 수석연구원께서 그 강의를 해주시는데 저희 다음 달에 10월 23일에 10월 23일이 목요일일 거거든요. 목요일 오후 4시 반에 상선 금융 캠퍼스에서 그 강의를 또 제공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꼭대포럼과는 또 별개의 특강으로 여러분들 모시고 그 자리는 제가 나중에 또 초대장도 올려드리겠지만 여러분들 포함해서 지인들, 자녀분들 같이 초대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젊은 분들 들어도 좋고 또 연세 있으신 분들도 들었을 때 대학, 중용, 맹자로부터 어떤 인생의 어떤 계획의 지혜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알차게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하고 해서 여러분들과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또 무료니까 네 그때도 많이 지인분들 초대해 주시고요. 저희 지금 단톡방에 한 304명에서 이제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한 분씩 이제 초대하고 싶으신 분들 한 두 분씩 이렇게 각자 초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참 뵙기가 참 힘들어요. 정말로 참 보기가 참 좋은 부분인데 감사합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기자님. 오늘 강의도 굉장히 잘 들었고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부군께서는 언제부터 그 모델 일을 하셨나요? 6년 됐습니다. 6년 전에 아. 총각 때도 사실 네. 모델 했으면 좋겠다. 아니 정말로 진짜 너무나 주위에, 핸섬하시고 주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주위의 권유를 받으셨어요? 권유라기보다도 하여튼 얘기들이 좀 많았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이제 지방에 살기도 하고 했고 또 결혼해서 아이들과 또 이제 한 식구를 또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제 잊고 살았죠. 그 모델 하시기 전에는 어떤 커리어를 갖고 뭐 사업을 했어요. 직장 한 10년, 15년 정도 다니다가 현대계에는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사업 좀 하다가 이제 또 서울로 또 오면서 또 아픔도 있었고 또 집사람 또 해리하죠. 그럼요. 뭐 아픔 없는 인생이 없죠. 굴곡이 있어야 또 아름다운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또 주부 생활도 하셨다면서요? 그럼요. 한 얼마 하셨어요? 10년 넘게 한 것 같아요. 와, 참 저 이 그 뭐랄까 외조를 하셨네요. 외조. 내조하죠, 내조. 그래도 이렇게 또 뭐 집사람이 열정이 있었으니까. 그럼요. 예, 아주 정말 너무 거죠. 보기가 좋아요. 예. 그래서 아무리 제가 열심히 했더라도 네네네.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안 했으면 그럼요. 이런 날이 그럼요. 없겠죠. 강의하는 그 주제도 저희들에게 굉장히 그 유익하고 네. 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트렌디하고 왜냐하면 지금 꽃중년이라는 거 하나의 그저 화두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그 강의도 제가 잘 정리해서 네. 여러분들께 많이 전하겠습니다. 오늘 집사람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우리 집사람은 지금 포르투갈서 비행기 안에 있어요. 지금 귀국길에.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만 사람 사는 게 별거 아니에요. 네. 조그만 이런 일. 예를 들면은 오늘 같으면 우리 송 박사님 그 강의 듣는 거 이게 또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눈을 반짝이게 하고 그런 거죠. 저도 이제 그 강의 요즘 많이 해요. 이번 주말에도 지금 북토크가 또 있고. 네네. 그러고 이제 요번 그날 바로 이제 또 강원도 개천에서는 저희 청춘합 상담 공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의 끝나고 점심 후다닥 먹고 가면 겨우 이제 그 시간에 맞춰갈 수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또 다음날 28일은 우리 산막에서 또 인터뷰 또 하나 있고. 28일은 또 제 아들 결혼이라 그래요? 산막스쿨에 못 가네요. 예. 한번 가려고 하는데 언제 한번 꼭 한번 네. 두 분께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네. Thank you for always watching Kwandae Wook TV. Your support means the world to me. I promise to repay your kindness with even better content. 권대욱 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